김일성이 무슨 비에다가 모욕을 하고 막 거기 사진에 떴더라고요. 반 김일성 족속 단체라는 그런 게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기분이 좋아요. 아무게 남조선 용화를 받기 때문에 총살합니다. 이것까지 공개 총살하면 반작용할 수 있어요. 절대 공개 총살 안 합니다. 공개 재판도 안 해요. 영장도 없이 잡아가요. 극비리의 처제예요. 모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북한의 홍수처럼 사태처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북한의 그 어떤 주민들의 의식 발전,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없습니다. 한류도 저기 올라갈수록 그 뜻을 알아요. 밑일수록 하층일수록 그래서 활동사진 보듯이 그거 보면서 웃고 떠들고 부러워할 뿐이지 저기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해요. 저것도 북한처럼 시트장을 만들어 놓고 과대 포장해서 거짓말할 것이다. 여기 딱 관념이 돼 있어요. 그래봤자 너, 나 믿는 사람끼리 커튼을 쳐놓고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다 접하는 거예요. 접할 때 좋지만은 나가서 외우지 못해요. 눈과 귀가 즐겁자고 보는 거예요. 북한 전체주의 문화가 할 수 없는 걸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 공포 때문에 어디 가서도 확산시켰다, 발설했다. 저 체제에서 반세기 이상 살면요 배워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게 저 사회의 목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삼척 동자도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 한류가 많이 들어갔다 어쨌다 이런 말은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믿어도 그걸 하나의 북한의 문화처럼 세트화되고 모든 게 영국 배우처럼 움직이고 영화가 됐든 노래가 됐든 뭐가 됐든 기록 영화가 됐든 북한 주민들의 삶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저런 거짓말을 응당한다고 딱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내 삶과는 다른데 영화는 아주 멋있게 나와요. 한류 문화가 아무리 들어와도 그게 내 삶이 될 수 있고 정말 남쪽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날 열심히 풍요롭게 그걸 누린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걸 정확히 알고 저게 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치는 순간 거기 앉아있을 수문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차단해요. 그렇게 또 중국을 통해서 비꼬아서 들어가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지상 낙원의 생활을 보니 대리만족을 느끼고 나는 저걸 봤다. 이런 알랑한 그것밖에 없어요. 북한은 김일성 족속의 주체인 문화예술을 내놓고는 소련 거든 중국 거든 베트남이 거든 쿠바 거든 대한민국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북한밖에 모든 것은 반동적 사상 문화라고 딱 돼 있어요. 북한 게 아닌 건 다 반동 문화로 돼 있어요. 딱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당국에서 틀어주고 배워주는 자기가 공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 영화, 러시아 영화 이건 볼 수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어제 TV에서 돌려서 녹화해서 내가 밤에 다시 제 방에서 몰래 봤습니다 해도 걸리는 게 북한 그 반동문화 배격법에 대한 그게 하나의 준한 원칙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동문화는 대한민국만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주체의 문학예술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반동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학예술 행사 이거는 공개적으로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북한엔 다 가가호호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하고 그런데 재수없이 촉발되면 큰일이죠. 그거는 그 사상에 벌써 반동적 사상 유포 본인이 그 즐겼을 뿐만 아니라 유포할 요소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취급하는데 우리가 이것만은 하나 분명히 합시다. 북한에서 공개 총살한다. 반동문화 때문에 공개 총살하는 예는 없어요. 북한에서의 공개 총살은 군수물품 도난, 국가물자 도적질, 밀수 밀매, 그 다음에 김일성 조속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전기선, 동선, 기물 파괴가 부동의 총살감이에요. 그리고 반동문화 총살 이거는 오픈시키지 못해요. 아무게 남조선 용화를 받기 때문에 총살합니다. 이거를 공개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조용히 교화 보내든지 정도에 따라서 정치범으로 넘길 뿐이지 남조선 CDR 유포, 밀수 유포했다, 중국 영화, 러시아 영화, 외국 영화를 유포했다 이것을 이런 제목으로 공개 총살한 데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분명히 합시다.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북한 주민사회에서 국가물자 도적질, 밀수, 밀매, 당자금 떼먹는 거 이런 데 대해서는 공개 청사를 하지만은 이것까지 공개 청사라면 이게 반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 우리 체제에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건 우리 체제는 너무 깨끗하게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딱 원천적으로 차단해놔요. 극비리의 처리예요. 그래서 뭐 16살짜리 미성년을 한국 뭘 봤다고 공개 청사했다 하는 말은 유언 비어로 보시면 돼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걸린 거는 절대 공개 청사를 안 합니다. 공개 재판도 안 해요. 영장도 없이 잡아가요. 이거는 모든 북한의 총살형, 말하자면 형기를 매기는 거는 매 군, 매 시에 있는 인민위원회 법무위원회가 딱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말하자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구군의 노동당 책임비서, 그 다음에 구군의 안전부 공개경찰 책임자, 그 군의 비밀경찰 책임자 이렇게 몇 명이 망라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처벌도 다 규정하는데 정치범인 경우 사상범에 가까운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 면회에 오르질 않아요. 그건 비밀리에 다 처리해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도 주시해 오고 있는 옛날도 어제도 오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남조선 무슨 CDR 봤다고 총살당했다는 거 진짜 증거를 대라면 누구도 못 돼요. 없어요. 1960년대를 기점으로 70년대부터는 저항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반대는 없었어요. 모든 저항이라고 하면 60년대까지예요. 8월 종파요, 무슨 3월 종파요, 5월 종파요, 여기에 반대 투쟁으로 북한에서 모든 저항 세력에 대한 전체주의 국가 내들 서로 정치적 정적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리는 끝난 게 북한 체제예요.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저항 세력이라고 있었다고 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신뢰를 안 해요. 그러나 개인 간의 세력이 아니고 개인 간의 낙수하고 투수하고 이런 개인의 저항 정도는 언제든지 존재했어요. 북한에서도. 북한은 낙서가 많아요. 분풀이하고 스트레스 푸는 걸 낙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북한은요 봄철만 들어가면 무조건 핵가루치를 다 다시 해요. 낙서가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불만적인 낙서예요. 어떤 자기 처지나 가해 현상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북한에서 낙서가 제일 숨어서 대중화된 데는 화장실이에요. 암흑에 죽어라 뭐 이런 그 낙서 같은 거. 그래서 화장실은 한 해 한 두 번씩은 핵가루치를 할걸요. 그걸로부터 해서 3, 4월 위생월간이 시작돼요. 그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건 공개적으로 못하는데 북한에서 이 투소, 낙서, 반체제 그런 행동이 개개인의 반발이 많다는 건 어떻게 느끼는가. 해마다 중앙 평양인 경우는 수차례씩 필적 검열을 해요. 낙서가 발견된 반정부 삐라라든가 그런 김일성 족속을 증오하는 그런 비판 글이 어느 지역에서 떴다 하면 그 지역을 반경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환을 넓혀나가는데 왜 그게 가능한가? 북한은 이고주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의 자유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잡아내는데 굉장히 용이한가 봐요. 그러니까 필적 검열을 많이 해요. 우리 지역에서 났다면 그 지역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모든 글 쓸 줄 아는 자를 상대로 기관별로 필적 검열이 들어가요. 비밀경찰에서. 그건 어떻게 하는가? 북한 주민 개개인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김일성 족속, 교시집, 말씀집, 생활총화 노트, 정치학습 노트 이걸 걷어가요. 긴급 검열한다면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필적 감정을 해요. 필적 검열을 감정을 그렇게 한 해에도 두세 번씩 우리는 겪었거든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잡혀갔다는 사람은 또 들은 적이 없어요. 비밀리에 극비리에 신속하게 정말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해서 암흑이가 잡혀가서 처리됐다는 소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반체제의 그런 투소, 삐라, 포스터 개인이 작성해서 뿌리는 빈도수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북한 주민 필적 감정을 한 해에 몇 번씩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필적 검열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동신문 북한 출판물 있죠. 거기서 큰 글자로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또 투서해요. 그러면 이것도 또 잡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노동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과 기관과 부서가 다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신문 몇 부 발간했으면
그 몇 부가 어느 직장에 몇 부 들어가 있고 어느 개인 급에 따라서 오만큼 나갔다는 거, 누구한테 갔다는 것까지 다 문서로 돼 있어요. 자유 판매가 안 되는 게 노동신문이에요. 출판 보도물이기 때문에 그걸 추적이 들어가요. 노동신문 받는 집은 다 당일꾼 아니면 적어도 조그만 간부급, 중견 간부급 이상이 돼야 개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정의사정이 급격히 떨어져서 노동신문 부수가 그때는 뭐 10분의 3으로 훅 줄어들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노동신문을 어려가지고 투사하는 건 상당히 역부족일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제 아버지가 또 그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갑자기 노트 걷어간다 하면 어떤 놈이 또 투소를 했구나. 삐라를 뿌렸구나. 삐라라는 게 기껏해야 한두 장이에요. 정의사정이 그렇게 역부족이에요. 천리마조선이든 자유조선이든 새조선이든 이 단체에서 영상을 올린 거 보면 이건 북한 내부가 아니라는 걸 직시에 알 수 있어요. 즉석에서. 북한에서 뭐 찍어서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조선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무슨 비에다가 무슨 모욕을 하고 막 거기 사진에 떴더라고요. 그 비석을 말하자면 어욕하는데 비석 자체의 키가 사람보다 낮아요. 그래서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하더라고요. 김일성 족속과 관련해서 북한에는 어느 비석도 그렇게 작은 게 없어요. 다 사람의 키 2, 300 이상이 돼요. 사람은 항상 그 밑에 서면 우러러 보는 각도로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슨 엄을 뿌리고 이게 북한 김일성 족속의 우상화 비건 뭐건 관련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북한에는 그만한 비가 없어요. 김일성 족속 관련된 말하자면 찬양 비석이 그만한 게 아예 없어요. 큰일 나요. 작게 만든 거 없다니까요. 비가 작으면 단을 또 높이 세워요. 그래서 비를 올려놔요. 화폐가 목 빼들고 올려다 봐야지 되는 그 높이에 딱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유조선이 됐든 새조선이 됐든 반 김일성 족속 단체라는 의미에서는 역할에 관계없이 그런 게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뭐 기분 나쁘지도 않고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김일성 족속 절대주의 북한 체제에서는 서로 각자가 표면에 볼 때는 서로 협력하는 것 같고 지도자 둘이 뭉쳐서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서로가 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권력 다툼이라는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간부 양성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군 간부가 성장하는 라인, 당 간부로 성장하는 라인 시스템이 달라요. 행정 간부로 성장하는 라인, 그 다음에 국가 경제 간부로 성장하는 라인, 이 관리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일꾼하고 행정일꾼이 서로 질투할 일이 없어요. 행정일꾼, 국가 내각에 소속된 일꾼이 북한군 간부 사업에 대해서 질투할 일이 없어요. 원체 태초부터 기본 베이스가 영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움을 안 해요. 그러나 가다가 저게 걸려서 거꾸로 해서 하면 뒤에서는 고소해는 하지요. 독재국가 모든 개인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신분제도나 같죠. 그러나 쭉 올라와서 당중앙의 정치국 상명 국급은 2, 3일에 한 번씩 정문에 만나니까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걔들은 신기를 살피고 하겠죠. 그놈 삐지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니까.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고 특혜를 받는 대상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너 수령 눈치 보고 수령에게 충실하라고 그만한 혜택을 주는 거다. 여기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한테서 수령의 신임을 뺏겨놓으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 북한 백성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최측근을 향해서 한 김일성 족속의 말이에요. 너희가 나와 이렇게 매일 웃고 떠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너희가 특전 특혜를 받는 것도 너와 나의 관계 때문에, 신임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네가 충실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에게서 나의 신임을 떼어놓으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당당한 그 독재 체제의 관리 그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뭐예요? 저는 고깃덩어리가 아닌가? 모든 독재 체제,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체제에서의 국가 운영의 첫 번째 미션이 독재자 보호예요. 독재자 수호, 보호, 사수, 그걸 본질로 모든 기득권이 꾸려져 있고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복종해요.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족속에 대한 동성 행선이 절대 비밀이에요. 김일성 족속의 가족관계도 절대 비밀이에요. 김일성 때까지는 다 오픈돼 있었어요. 왜? 그때는 소련 공산당
공산당, 중국 공산당,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공산당들이 모두 그런 관습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제수받아니까 이대 김정일부터는 마누라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들을 몇 명 낳는지 딸을 몇 개를 낳는지 누구도 몰라요. 북한 전체 주민 오늘 아침까지도 강제하는 것은, 김일성 족속이 강제하는 것은 수룡사수, 수룡보위, 수룡권위 지킴이, 수룡사상 지킴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질로, 그걸 유일한 해구에서 전개되고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체제가 저렇게 고인물이고 융통성이 전혀 없고 전혀 발전하려야 할 수가 없고, 국가의 모든 자원, 재정적인 건 뭐 경제적이건 지질학적이건 인적 자원이 거기에 첫째로 복종되기 때문에 과대망상적인 낭비죠. 이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설래야 설 수가 없어요. 저 부도 처리된 국가나 같아요. 형태만 갖추고 지금 굴러가는 척 할 뿐이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디서 사나 어디 가나 앞뒤 그 액션만 놓고 보면 어디 갔다 왔다는 거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위성은 괜히 뜨나 발자국자리까지 다 캐치해낸다는데. 우리 뒷산에, 내가 사는 뒷산이 뱀 다니는 길 5년 살아보세요. 알아요. 아, 요건 뱀길이다. 요건 노루길이다. 사람하고 동물 관계도 그걸 아는데 그 매일 등산해보세요. 안다니까요. 이남에서 뱀이 잘 떨어진다. 그런 축축은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자체가 급변하게 발전하는 게 아예 없어요. 하루아침에 생겼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추적해서 그 고리를 깨나가면 다 적발할 수 있어요. 아니 이제 내일 모레면 80년인데 80년 동안 지켜봤으면 기본 밑그림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 체제의 분석은 손바닥에 놓고 보는 거나 똑같아요.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이라면 저 체제를 수립하고 디테일화하고 강화하는 업적밖에 없어요. 그 덕에 정문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해요. 저 체제의 원뿌리는 김일성이고 저 체제의 기본 줄기는 김정일이에요. 그 줄기가 올라가다 끊어지지 말라고 또 성기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흔적 지우기 한다느니 김정일이 흔적 지우기 한다느니 김정은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저 단추를 그렇게 낀 자기가 마지막 단추인데.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 쭉 가면 김정일이 당삽 개시 몇 주년 하면 김정일 칭송으로 신문이 도배돼요. 며칠간이나. 김일성이 30주기가 돼가지고 지금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모든 언론들이 김일성 칭송으로 도배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예의 업적이라면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해서 김일성의 등에 업혀가는 거고, 김정일의 소위 그 애국주의를 김정일 우리 국가 애국주의를 그렇게 막 계승과 혁신, 그 말을 잘 써. 저 무식쟁이가 그 김정일이가 제일 먼저 말했거든요. 계승과 혁신이 원칙에서 토 하나씩 더 붙이는 게 혁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김일성이 토를 닦고 진 집에 김정일이가 기물 다 들여놨는데 가구를 그거 우려먹으며 가는 놈인데 논다는 말은 듣기 싫으니까 새시대 지도자 흉내를 전 내다 나니까 저 진짜 오지 애송이에요. 요새는 말 그 단어 지어내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요. 별 엉뚱한 소리를 다 지어내요. 체질화 무슨 나팔수 전선 집중공격 연속공격 명중공격 저 경제 군사 주민생활 가리지 않고 저렇게 떠들어요. 저렇게 모든 신문이 김일성 족속과 김정은 그 찬양에 매도되고 있다는 거는, 그 올인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날 김정은 체제가, 김일성 족속 체제가 다각적으로 급격히 멸망에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히틀러 제3제국도 말기가 그랬거든요. 국민, 인민 반맥이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당을 찬양하지 노동당 정책을 찬양하지 독재자를 찬양 안 해요. 노동당 총비서를. 그게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독재자 찬양으로 딱 넘어가는 게 저런 비상식적 독재 국가에 가는 그 원리예요. 굴러가는 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